12번은 A라는 점을 구해야 되거든. A만 구하면 끝이죠. A라는 점의 특징이 뭐야? A. 지금 접점인데 우리가 지금 접점을 모르지. 접점을 모를 때는 T, 이렇게 놓기로 했어. 그럼 T, FT.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지. Y는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니? 3T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T 더하기 FT.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지. 맞아? 근데 이 접선이 어딜 지나? 이 접선이 어딜 지난다고 설명이 돼 있어? 0, 0 지나잖아요. 그럼 여기다 빵빵 대입해서 t를 구해. 그럼 이거 t 구한 사람들 뭐 나와요? 응? 1 나온대. 그럼 얘가 지금 1, a라는 점이 1,6이겠네. 그럼 OA 직선이 뭐가 되는 거야? OA 직선이. OA 직선이 y는 6x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 이렇게 y축으로 잘라서 왼쪽에 있는 건 그냥 적분하면 되고, 그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적분하면 되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그냥 적분하시면 넓이가 나오는 거고.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0부터 1까지는 fx에서 요거 6x 밑에 위에서 아래 빼서 적분이잖아. 따로따로 적분을 하셨어야지. 그죠? 아니면 이런 방법도 괜찮아. 나 같으면 2번 적분 안 하고 이랬을 거야. 그냥 여기까지 쭉 적분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냥 쭉 적분해. 그런 다음에 뭘 빼겠어 그냥? 삼각형을 빼겠지. 이게 훨씬 낫지. 한 번만 적분하면 되니까. 시간적으로. 시간 활용적으로 이게 훨씬 낫고, 그 다음에 13번. 뭘 먼저 그리냐면 1 코사인 x를 먼저 그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y축. 이 y축. 어차피 x가 0보다 큰 구간에다가만 그릴 거야. 그럼 코사인 x가 어떻게 생겼어? 대충 원래 이렇게 가잖아. 근데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이렇게 갈 거고, 그거를 1만큼 올렸으니까 여기 중간이 원래 x축이었는데 요 부분이 원래 x축이었는데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가 y는 1이 되겠죠. 여기가. 그럼 여기가 x축이 되겠지. 1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그럼 이 그래프를 요렇게 그리시면 되죠. 아유, 봐봐요. 뒤집어서.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0이고 1이고 여기 2란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뭘 그려야 되냐? A 사인 세타? A 사인 세타라는 걸 x가 0보다 작은 쪽에다가 그려야 돼. 그러면 얘들아 A 사인 세타는 봐봐 원래 어떻게 생겼어? A 사인 세타는 그냥 사인 세타를 그려봐. 사인 x. 그냥 사인 x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제 거기다 A배를 했단 말이야. A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약에 그러니까 기본 그래프가 이건데 A가 양수라고 치면 뭐 이렇게 더 밑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이게 좀 폭이 줄거나 뭐 이러겠지. 그러니까 그걸 여기다 그리는 거야. 여기가 지금 X축이잖아. 요 밑으로 뭐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만약에 A가 양수면 이런 그림이라는 거야. 그럼 최소값이 여기서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최소값 얼마야? A를 곱했을 때 최소값. 여기가. Y는 마이너스 A죠. 그럼 이때 최소값이 이거고 최대값이 2잖아. 그럼 최대 최소 뺐을 때
최대 최소 뺐을 때 4가 나오게 해야 된다. 그럼 2랑 마이너스 a랑 빼서 4여야 되니까 이때는 a 값이 2가 나오겠지. 무슨? 근데 a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a가 음수면 어떻게 돼? 그래프가 이렇게 뒤집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a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요. 이렇게. 그럼 이때 최소값이 얼마야? 이때 최소값이 0이죠. 최대값은 여기지. 이거 최대값이 a야 마이너스 a야? 잘 생각해봐. a야 마이너스 a야? 지금 a가 뭐라고 가정했어? 음수. 그럼 여기가 a겠어? 마이너스 a겠어? x축 위에 있는데 마이너스 a겠지? 그럼 최대값 얘가 바로 뭐여야 돼? 4가 돼야 되는 거죠. 최소값이 0이니까. 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자 fx가 우리 요걸 그려야지. 2의 x승 마이너스 4 요거 절대값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로그 2의 x 이것도 그릴 건데 니네가 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가 일단 첫 번째 관건이야. 1대1 대응.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의 실수 전체로의 1대1 대응이래. 이 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응?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봐 줄게. 우리가 또 확통 시간에도 잠깐 1대1 대응이 뭐냐고 한번 물어봤었는데 다들 표정 안 좋았고 잘 모를 것 같고 자, 둘 중에 하나는 1대1 대응이고 하나는 1대1 함수예요. 1대1 대응이 아니야. 1대1 대응이 아니고 1대1 함수라고만 부를 수 있고 둘 중에 하나는 1대1 함수라고도 부를 수 있고 1대1 대응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애야. 누굴까? 그치. 얘가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공역과 치역이 완벽하게 같아야 돼. 하나에 하나씩 만나는 느낌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1대1이 아니지. 이런 건 1대1이 아니야. y값 하나에 x값이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y값 하나에 x가 두 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1대1이 아예 아닌 거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y 하나에 x 하나 나오는 게 맞단 말이지. 얘도 마찬가지 y 하나에 x 하나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둘의 차이가 뭐냐? 얘는 그냥 1대1 함수라고만 할 수 있고 얘는 1대1 대응이라고도 모를 수 있는데 치역이랑 공역이랑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치역 자체가 치역이 뭐야? 뭘 치역이라고 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y값의 범위. 실제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y값의 범위를 치역이라고 하는데 얘는 그래프가 어디 위에만 있어? x축 위에만 있죠. 그러니까 얘는 치역이 y가 0보다 크다가 치역이야. y가 0보다 크다가 치역이고 얘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걸쳐서 다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실수 전체에 걸쳐서 y값이 나온다. 그래프에서. 그래서 얘는 치역이 모든 실수. 그래서 얘가 공역이거든. 우리가 실수에서 실수로 대응시켜라 그러면 앞에 실수가 정의역이고 뒤에 실수가 공역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1대1 대응을 만들어라 그러면 그 공역이 치역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실수 전체에 걸쳐서 그려져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1대1 대응. 그래서 두 그래프를 잘 혼합시켜서 두 그래프를 범위에 맞게 잘 혼합시켜서 실수 전체에 걸쳐서 그래프가 나타나게 해라. 근데 1대1 대응이 얘들아 지금 내가 예를 든 것처럼 꼭 연결돼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도 가능한 거야.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면 이 그래프가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책임지고 있지.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y가 0보다 작은 쪽에 다 그려져 있죠. 이것도 1대1 대응인 거야. 그러니까 꼭 연결돼 있을 필요는 없어. 이게 연속함수란 얘기는 아니니까. 됐니? 자, 1대1 대응이 뭔지 알았으면 이제 시작을 해보자. 시작하는데 요거부터 그릴게요. 요건 그리실 수 있죠. 요걸 그리셔야 돼, 일단. 이제 절대값이 없을 때 y 저기 뭐야? 점근선이 얼마야? 절대값이 없을 때. 절대값이 없을 때 점근선이 마이너스 4죠. 그 상태에서 얘들아 이것도 구해야 돼. y절편 이런 거 구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3. 그리고 증가함수.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려졌겠지? 이런 식으로 그려졌겠지? 근데 얘를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밑에 있던 거를 걷어 올려서 그릴 거야. 근데 이제 걷어 올릴 때 그래프만 자꾸 걷어 올리지 말고 점근선도 같이 걷어 올려. 점근선도 같이. 그럼 점근선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점근선이 이쪽에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얘는 어차피 이렇게 쭉 올라갈 거니까 얘는 필요가 없고 이쪽에 지금 얘가 마이너스 4에 가까워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을 그릴 때도 요렇게 4에 가까워지게 요렇게 그리셔야 돼. 그리고 y절편이 위로 올라가겠지. 근데 내가 이제 이 그래프를 전체를 쓰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겠대? x가 p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q보다 크거나 같다 요 범위에다가만 그리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느 부분인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둥 잘라내야 돼요. 되죠? 그런데 있잖아. 1대1 대응이래매. 1대1 대응이래매. 그럼 봐봐.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지금 그래프가 쓸모가 없냐면 요 0부터 4까지가 그래프가 이쪽이 있으면 이쪽이 사라져야 돼. 맞아? 그래야 될걸? 뭔 말인지 알아? 얘도 살아있고 얘도 살아있으면 얘들아 얘가 지금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되죠. 이러면 1대1 함수조차도 될 수가 없어요. 1대1 대응이고 나발이고 일단 함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살리려면 이쪽이 없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얘를 살리려면 이쪽이 없어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적당히 드러내야 되거든? 근데 봐봐. 치역이 모든 실수라 그랬어.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 이 그래프에서 뭐 얘 대신은 얘 쓸 수 있고 얘 대신 얘 쓸 수 있잖아. 근데 여기는 대체가 불가능해. 여기는 그래프 얘밖에 없잖아요. 그지? 그래프가 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대체가 불가능해.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얘는 써야 돼. 그럼 얘를 일단 좌표를 먼저 구해보자. 여기가 어딘지. y좌표가 일단 4일 때잖아요. y가 4 나올 때, 얘가 4 나올 때 x값 찾아보면 3이에요. 3,4를 지나야 돼. 되었음? 그러니까 얘를 적당히 잘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로그 함수를 좀 그려야 되는데 얘들아 로그 함수 그릴 때 로그 함수 어떻게 생겼니? 원래 로그 2x가 이렇게 생겼죠. 근데 y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봤자 이렇게 생겼을 거야. 무슨 얘기냐? 점근선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밑으로 계속 내려가지. 얘가 요 아랫부분을 담당해 줄 거야. 이렇게 내려가면서 요 부분을 생각을 해줄 거야. 지금 지수함수는 y축 아래 그래프가 없잖아. y축 아랫부분은 로그 함수가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 근데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마이너스 무한대로 계속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로그 함수를 여기서 뚝 자르면 돼, 안 돼? 여기서 뚝 잘라서 만약에 이쪽만 쓰겠다고 얘기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럼 이 밑에 그래프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그 함수가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갈 수 있게 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P가 여기여야 돼요. 구간을 자르잖아. 얘는 P에서부터 Q까지 요 사이에서만 쓸 거거든. 그러니까 로그 함수를 0보다 큰 쪽을 쓰긴 써야 돼.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애 때문에. 그러면 여기를 확정적으로 쓰겠다는 거야. 지수함수는. 여기랑 여기는 써야 돼. 그럼 봐봐. y값이 어디부터 그려져 있냐면 3부터 4까지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4 이상 또 그려져 있지. 그러니까 3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이미 그래프가 다 그려진 거야. 그럼 로그 함수로 어느 부분을 채워줘야 돼? 3보다 작은 쪽을 채워줘야 돼. 근데 딱 비어있는 데가 여기잖아. 그러니까 y값은 어디 갔어? 내가 그림을 그려야 할 영역이 y는 여기 밑에 3 밑으로 그려야 돼. 3 밑으로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x는 지금 얘를 못 쓴다는 거 아니야, 얘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를 채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다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요거 밑에 얘랑 얘 사이, x는 얘랑 얘 사이.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져야 돼, 로그 함수가. 그러니까 로그 함수가 그래프를 범위로 자르지 않았다라면 3,4를 지났어야 돼. 그래서 4는 a 더하기 로그 2의 3 이렇게 관계식 하나 찾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잘라야 된다고 얘기했죠? x값을 3에서 잘라야 된다. 점근선에서 잘라야 된다. 그러니까 0부터 3까지라고 범위를 제한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PQ가 0하고 3이야. 그러니까 F2분의 3 구하시면 되는데 F2분의 3은 어디에 들어가겠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니까 F2분의 3. 2분의 3은 로그 함수에 들어가겠지. 이거 구하시면 돼. 그러니까 지금 F2분의 3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 A 더하기 로그 2의 2분의 3 이거 구하시면 되고 A 대신에 여기서 정리해서 집어넣으면 알아서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얘도 생각만큼 많이 어렵진 않아서. 자, 얘가 여기 2K 여기 K 문제에서 얘기해줬어. 이게 2대1이라고 여기 얘기해줬고 여기 루트 2라고 얘기해줬고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제에서 BC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얘기해줬어. 그래서 여기를 3L이라고 두시고 여기를 L이라고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세타라고 줬으니까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또 알려줬어.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2. 그럼 여기에서 얘들아 여기서 한번 코사인 법칙 여기서 한번 코사인 법칙 두 개 쓸 거예요. 코사인 법칙 여기서 먼저 쓸게. 세타 마주 보는 거 제곱으로 시작할게요. 4K 제곱은 그러면 2 더하기 9L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2 곱하기 3L 하고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거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 한 번 더 써. 그럼 K제곱은 2 더하기 L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L 곱하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야? 코사인. 뭐 들어가야 돼? 뭐 들어가야 돼? 얘 마주보는 각 뭐 들어가야 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정리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요 정도 아니지 암산이 돼야지. 그래서 연립을 어떻게 하냐? 얘들아 간을 봐. 니네가 봐봐. K를 없애야겠어? L을 없애야겠어? 뭘 없애는 게 편하니? L을 없앨 수 있겠어?
L이 지금 얘 개수 맞추려면 얘 개수가 안 맞는데? 그죠? 그러니까 K를 없애는 거야. 여기다가 밑에다가 4 곱하세요. 그럼 8 더하기 4L제곱 더하기 4 곱했으니까 뭐 8 루트 2 L 4분의 루트 2 뭐 이거 알아서 계산해. 그래서 여기 1번에서 2번식을 빼는 거야. 그러면 L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L 값이 나오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K 값 구하시면 끝나. 요것도 해봅시다. 자, 2. 6번째 항이 2야. 이것도 바꿔 써놓고 싶으면 바꿔 써놓고 시작하셔도 돼요. 근데 얘는 AN은 뭐야? N 곱하기 AN 플러스 1이죠. 내가 구하려고 하는 번째 수와 그 앞에 걸 곱해서 만들면 돼. 대신 AN이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확인하시면서. 만약에 주어진 게 10으로 나왔다. 그럼 그 전 항이 3보다 작다는 거지. 그러니까 5번째 항이 만약에 1이면 6번째 항이 10으로 나왔을 거야. 이런 거지. 맞아? 그럼 6번째 항이 지금 10이 아니라는 건 여기다 넣어서 구하진 않았다는 거겠죠. 그지 않니? 그러니까 5번째 항은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곱해야지. 내가 구하려는 번째 수와 그 앞에 항 10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5번째 항은 무조건 10이에요. 그러면 4번째 항은 이제 고민이 되겠지. 4번째 항은 고민이 되겠죠. 왜? 여기다 넣어서 10이 나온 건지 여기 얘가 지금 얘가 3보다 작아서 10이 나온 건지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두 가지로 나뉘어야 돼. 자, 위에다 넣어서 10이 나왔다. 그럼 이렇게 곱하는 거죠. 이렇게 40이었던 거죠. 항상 확인해야 돼. 3보다 크네. 그죠? 쭉쭉 가봅시다. 이렇게 곱해서 만드는 거죠. 얘 어차피 10이 아니니까 밑에 거 고려하지 않아도 돼. 얘가 10일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고 10이 아니니까 무조건 위에다 넣어서 나왔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서 120 이렇게 곱해서 240 이렇게 곱해서 240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쉬워. 그 다음에 얘들아 만약에 A4가 얘가 A4가 3보다 작았던 거야. A4가 3보다 만약에 작았어. 그러면 10이 나왔겠지. 맞니? 근데 자 3보다 작다. 그래 3보다 작은 몰라. 뭔지 몰라. 뭔지 모릅니다. 첫 번째 항만 자연수라고 그랬지 그 다음 항들도 다 자연수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자 3보다 작은 거 뭐 여러 개 있다고 쳐. 근데 3보다 작은 게 얘들아 어쨌든 10은 아니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자 다시 얘가 10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주어진 항이 10일 때 그 전 항이 3보다 작구나 이렇게 유출하는 거야. 그러면 10이 아니면 얘는 무조건 위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자 뭐라고? 10이어야 주어진 항이 10이어야 그 전 항이 3보다 작은 거구나. 10이 아니면 무조건 어디서 나온 거야? 위에서 나온 거야.
그죠? 그래서 얘는 10이 아니니까 위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번째 수랑 주어진 항이랑 곱하면 돼. 10이 아니니까 얘가 10이 아니니까 이렇게 곱해서 얘가 나온 거야. 근데 이제 10이면 고민이 된다는 거지. 10이면. 얘가 10이면 두 가지 가능성 이렇게 가는 거야. 응? 위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3보다 작아서 그 전항이 3보다 작아서 나온 걸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위에를 통해서 위의식을 통해서 나왔으면 이거겠구나. 근데 위의식에서 통해서 나왔으려면 얘가 3보다 큰 걸 항상 점검해야 돼. 크잖아. 그래서 얘는 10일 때 이렇게 나누는 거야. 아니면 위의식에서 안 나왔으면 밑에서 나왔을 수도 있어. 근데 밑에서 나왔으려면 얘가 3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얘가 10이어야 나눠지는 거야. 이해되죠? 얘가 10이어야 나눠지는 거야. 근데 봐봐. 자, A4가 네 번째 항이 3보다 작아. 어쨌든 얘는 뭐는 아니야. 10은 아니죠. 그러니까 무조건 네 번째 항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위에서 나오는 거야. 10이 아니니까. 그러면 세 번째 항이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 얘랑 곱해서. 그러면 3A4 이렇게 되겠죠. 3A4 이렇게 될 거야. 세 번째 항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보다 작아요? 뭘 곱했니? 바보니? 9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가 3을 곱한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위에다 넣었다며. 위에다 넣으려면 조건이 뭐라 그랬어? 3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됐니?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이에요. 이게 세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3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어찌됐든 세 번째 항도 뭐는 아니야. 10은 아니지. 그러니까 두 번째 항 구할 때 여기다가 넣어서 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두 번째 항 구할 때 여기다 넣어서 구하는 거야. 2랑 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A3인 거지. 그럼 여기다가 2배를 한 거니까 여기는 18. 여기는 얼마야? 6 이렇게 된다. 두 번째 항이 6부터 18이에요. 두 번째 항이 6부터 18. 18 전까지지 정확하게. 6부터 18 전까지. 그러니까 6부터 17까지겠죠. 자, 얘도 일단 우리 요 사이 애가 요때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뉘는 거야. 어떻게 나뉘어요? 두 번째 항이 10이냐? 10이 아니냐로 나뉘겠지.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두 번째 항에서 10이 나왔어. 이 중에 10도 있잖아. 이 중에 10이 있잖아. 그럼 이 중에 10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니? 나누라 그랬죠. 나누라 그랬지. 그럼 어떻게 돼? 여기다가 넣어서 10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여기다가 넣어서 10이 나온 경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넣어서 10이 나온 경우는 뭐예요? 이렇게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1하고 얘하고 곱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10이야. AN이 위에다가 넣을 때는 AN이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조건 맞잖아요. 그지? 그럼 만약에 얘가 밑에다 넣었다 그러면 그때는 AN이 3보다 작을 때란 말이지.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첫 번째 항이거든? 첫 번째 항은 자연수라 그랬어. 3보다 작을 거면 1하고 2밖에 없어요. 그 다음 만약에 10이 아니야. 10이 아니면 다 첫 번째 거 얘로 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해? 첫 번째 항 구할 때 1 곱하기 A2니까 원래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하고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항이기도 하고 두 번째 항도 된다는 거죠. 그럼 어차피 첫 번째 항에 10이 되니까 그냥 6부터 10까지, 아니 17까지 빠짐없이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1하고 2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부터 차례대로 쭉 17까지 되는 거, 그거하고 제일 처음에 쉽게 구했던 거 얼마? 240하고 요렇게. 여기가 몇 대 몇? 그러니까 여기 길이를 만약에 K라고 둔다면 뭐 여긴 3K 뭐 이렇게 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몇 K? 12K. 그치, 4배라 그래서. 그리고 이거 다 이등변 삼각형인 거 알아요? 얘가 기울기가 M이야. 그리고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M이야.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기도 해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면 얘들아 우리 뭐 하지? 이게 이등변이 아니어도 사실 발을 내려보셔야 되는데 이등변이니까 더욱더 발을 내려봤어야지. 왜 발레리라고 한지 알겠어? 닮음 보이십니까? 근데 얘들아 여기가 이등변이니까 여기 3K잖아. 여기가 똑같이 12K잖아. 닮았잖아. 여기가 1대 4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럼 높이도 1대 4 이렇게 되겠죠. 맞음? 높이가 얘들아 여기가 얘 좌표가 A, 2의 A승이야. 그 다음에 얘는 B, 2의 B승이야. 높이가 Y좌표잖아요. Y좌표. Y좌표 2의 A승에다가 4배를 한 게 2의 B승이다. 이런 얘기고 따라서 A, B의 관계식이 하나 나오죠. 됐니? 그 다음엔 얘는 지금 비율이 얘네만 나온 게 아니라 여기도 비율이 나와 있어. 여기 요렇게. 맞아. 여기가 지금 이게 여기가 3대 1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대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도 3대 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B의 좌표가 0, P의 좌표의 3분의 4. 닮은 B가 3대 4니까. 그래서 B의 좌표 잡았죠. 이거 지금 이미 한 문자로 다 통일이 됐어요. P는 A, 2의 A승으로 잡았지. Q는 A 플러스 2, 2의 A 플러스 2승이다. 이렇게 한 문자로 다 통일할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M이고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M이에요.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M이겠네. 그지? 그럼 이렇게 구한, 여기에서 구한 직선의 기울기와 여기서 구한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부호가 달라요. 이러면 되잖아. 얘들 여기 보라색 직선, 요거 직선의 기울기 구합시다. PQ 기울기 구하면 되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 다음에 이쪽 기울기 BP 구하면 되죠. BP X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얘들 여기서 요거 빼봐. 바로 빼봐. 바로 빼. 2의 A승에서 이렇게 바로 빼봐. 마이너스 3분의 1 2의 A승 이렇게 되죠.
근데 얘네 둘의 기울기가 서로 부호가 달라요. 이거 풀면 A 나와. 2의 A승 막 이렇게 약분되면서 2의 A승 약분되고 A 나오거든요. 그럼 문제 끝났지. 자, 16번. 얘랑 같은 자연수래. K 자연수라고 놓지 뭐. 됐죠? 그럼 NA-A 제곱하고 NB-B 제곱하고 얘네 둘 다 2의 K승으로 같으면 되는 거지. 됐어요? 자, 내가 이거 한번 정리해서 써줄게. 자, A제곱 마이너스 NA 더하기 2의 K승은 0. 하나가 이거고 또 다른 하나 정리하면 B제곱 마이너스 NB 더하기 2의 K승은 0. 얘들아, 이게 2차 방정식처럼 보이니? 이게 2차 방정식처럼 보여야 돼. 2차 방정식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처럼 보여야 돼. X제곱 마이너스 NX 2의 K승은 0 이라는 방정식에다가 뭘 집어넣은 것처럼 A 넣고 B 넣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근데 A랑 B가 얘들아 왜 넣을 수 있는 거야? 뭐여야 넣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방정식에다 집어넣었다? 그건 뭐야? 뭐이기 때문에? 근일 때만 넣을 수 있는 거야, 방정식은. 그렇잖아. 근일 때만 넣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A랑 B가 근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 써? 근각계수의 관계 쓰겠지. A랑 B랑 같니 다르니? 다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거야. 서로 다른.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커야지. 그러니까 판별식을 써볼 거예요. 판별식 쓰시면 n제곱 마이너스 4ac 네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뭘 줬냐? b-a가 b-a라는 게 빨리 들어와. b-a라는 게 0보다 크고 2분의 n보다 작대. 그럼 얘들아, 내가 이거 알고 이걸 표현해놨고 이거 표현해놨고 문제에서 이게 등장을 했어. 그럼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어? 그치, 곱셈공식 변형. 근데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을 할 때 b-a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b-a 제곱을 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제곱해서 빨리 책 꺼내. 책 안 갖고 온 거 아니야? 너도 책 안 갖고 온 거 아니야? 마풀 교과서보다 얇은 책 안 갖고 온 거 아니야? 빨리 꺼내봐. 그래서 b-a의 제곱을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가 되니까 얘를 n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k승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왜? 나 뭐 잘못했니? 표정이 왜 안 좋지 애들이?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여기다 넣는 거야. 여기다 넣어볼게. 그럼 얘는 0보다 커야 되고 n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k승 얘가 4분의 1 n제곱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n제곱은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 n제곱은 이게 넘기겠죠? 4 곱하기 2의 k승보다 커야 된대요. 근데 그건 여기서도 나왔던 식이긴 해. 그러니까 뭐 더블 체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쪽도 풀어봅시다.
4분의 1에 n제곱을 넘기면 4분의 3 n제곱이 4 곱하기 2의 k승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n제곱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기 n제곱만 남기고 정리를 하면 3분의 16 곱하기 2의 k승 뭐 이렇게 되겠죠. 됐니? 다 했어 이제. n도 자연수고 k도 자연수잖아. n도 자연수, k도 자연수. 20 이하의 모든 자연수 k. 그럼 얘들아 여기다가 1부터 넣어봐. 20 이하니까 많이 안 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어차피 k도 자연수니까 n. n도 자연수. 근데 얘가 20보다 작아야 돼. 그니까 어차피 작은 숫자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20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k에다 1 넣어봐. 그럼 8보다 크고. n제곱. 얼마야? 3분의 32? 10점 얼마? 제곱해서. 자연수를 제곱해서 8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거, 작거나 같은 거. 3.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야. 지금부터는. 여기서 3. 이런 거 만족하는 거 3. 그 다음에 k에다가 2 집어넣으면 16. 둔 거 왜 들어가? 이렇게. 그럼 얘가 대략 21점 얼마네? 이런 거 있어? 없죠? 넘어가. k가 3. 그럼 32보다 크고 3분의 128보다. 그럼 42점 몇? 이렇게. 그럼 이거 만족하는 거 뭐 있어? 6.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는 해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니네 이제 너무 잘 알잖아?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2차 방정식 정도 쓰는 거고 하니까 좀 노력하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계속 하셔야 돼요. 20 넘어갈 때까지. 읽으셨나?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뭐라 한 건지 이해가 돼? 일단 x는 파이랑 만나는 거, 그리고 y는 1이랑 만나는 거, y는 3이랑 만나는 거 다 합쳐서 몇 개? 다 합쳐서 3개. 근데 파이랑 만나는 건 얘들아, 그러니까 물론 y는 1이랑 y는 3은 위치가 바뀔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지금 a나 b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바뀌거든? 근데 a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뒤집어지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원래 모양 그대로기는 한데 이게 이제 이 폭도 좀 달라질 수 있고, y축으로 이동했으니까 여기가 꼭 x축이 아니라 b가 되겠죠. b 여기가. 여기가 b가 될 거야. 그리고 여기 보시면 0하고 2파이는 빠져 있으니까 여기서 만나는 건 교점에서 제외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y는 b일 거야. 가운데가 y는 b. b만큼 이동했으니까 x축이 아니라 여기가 y는 b. 근데 뭐 주기가 줄어들거나 이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파이고 하니까 여기가 무조건 파이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교점이 고정이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있어. 이거 하나는 있고, 그럼 한 개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개가 추가로 나와야 돼? 이 두 가지에서 2개가 더 추가로 나오면 돼요. 저 점을 제외하고 추가로 2개. 근데 어차피 얘들아 A랑 B가 조금 이게 귀찮긴 한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귀찮긴 한데 5 이하의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B가 1, 2, 3, 4, 5일 때 하시면 돼요. B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그려서 하나씩 하면 돼. 자, 첫 번째. B가 1일 때. 자, 여기가 1이야. 그럼 Y는 1하고 Y는 3하고 만나는 거에서 추가로 두 개가 더 생겨야 되는데, 얘들아, Y는 1이랑 만나는 데서 이게 추가로 생기니? Y는 1이랑 만나면서 추가로 교점이 생겨? 안 생겨. 그러면 Y는 3이 추가 교점을 만들어줘야 돼. 몇 개나? 몇 개? 두 개. 두 개를 추가 교점을 만들어줘야 돼. Y는 3이. 그러려면 Y는 3이 여기 있어야지. 얘들아, 최대값이 뭐야? 최대값보단 작고 1보단 당연히 큰 거고. 최대값보다만 작으면 되죠. 최대값이 뭐예요? 여기서 최대값. A 플러스 B. 여기서 최소값은 뭐야? 미리 구해보자. 마이너스 A 플러스 B. 나오니?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3보다 커야 돼요. 맞니? 그러니까 B가 1이라 그랬으니까 A는 뭐보다 커야 돼요? 2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A가 뭐가 가능하다는 소리? 3, 4, 5. 근데 우리가 구할 건 뭐야? A 플러스 B였나? A 플러스 B로 가능한 게 4, 5, 6. 그 중에 큰 거 작은 거 찾을 거니까 일단 여기서 4, 5, 6 이렇게 한 3개 나오고 계속 더 해봐야 돼. 일단 B가 만약에 2야. 그러면 여기가 뭘로 바뀌는 거야? 여기가 2로 바뀌죠. 여기 아까 거니까 지우고. 자, 저기가 2인데 1하고 3을 그려서 추가로 그려서 교점이 두 개가 나와야 돼. 어떻게 그릴까? 1하고 3을 그려서 교점이 추가로 두 개가 나와야 돼. 얘들 예를 들어서 1이 이렇게 지나가. 여기가 2란 말이에요. 여기 가운데가 2야. 근데 만약에 1이 요렇게 요쯤에 있어. 그럼 3도 요쯤에 있는 거 아니야? 서로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너무 많아. 그지? 너무 많아. 어떻게 해야겠어? 1이 여길 지나가면서 교점 하나, 3이 요렇게 지나가면서 교점 하나, 요렇게 해야 교점이 총 3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B가 2일 때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 최소값이 1이 돼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가능한 A 값은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A 플러스 B 값은 3인 거지. 이렇게 해놓고 이 가운데가 3이 된다 이거지. 그럼 여기 교점은 무조건 나온다 그랬고 파이랑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니까. 그럼 아까랑 비슷한데? 근데 여기가 3이야. 그럼 3이랑 만나서 생기는 이건 지금 파이랑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고요. 3이랑 만나서 생기는 교점도 얘인 거지. 계속 아직 한 개죠. 그러니까 Y는 1하고 만나는 교점이 몇 개 더 생겨야 돼? 2개 더. 그러니까 Y는 1이 한 요쯤에서. 그러니까 Y는 1이 뭐야? 최소값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죠? 1이 최소값보다 커야 돼요. 근데 B가 3이에요? 그러니까 A가 뭐보다 크면 돼? 2보다 크면 되나? 3. 그죠? 여기서도 가능한 A값 뭐뭐뭐 3, 4, 5. 그럼 여기서 가능한 A 플러스 B 값은 이게 B잖아. 6, 7, 8. 최대값 8로 바뀌었다. 그죠? 최소값은 여기서 구한 3.
그지? 여기서 구한 3이 제일 작고 현재 스코어 여기에서 최대값 8 최대값 바뀌었고 B가 4야. 재활용하자. 너넨 그려. 여기가 Y는 4야. 그러면 1하고 3하고 그려야 돼. 그려. 어떻게 그려? 이미 하나 있잖아? 1하고 3을 그렸을 때 교점이 딱 2개만 더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3이면 이게 3이면 1은 교점이 없어야죠. 그래야 2개만 추가되고 끝나지. 그러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B가 4야. 여기 4니까 넘겨봐. 4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아. 그럼 여기서 나온 A 값은 2야. 그럼 A 플러스 B 해도 최대값도 안 되고 최소값도 안 되죠. 5일 때 니네가 한 번 해. 5일 때까지 한 번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생각나는 게 없니? 각이등분선. 각이등분선 성질서. 각이등분선 성질. 몰라? 전 각이등분선 배운 적이 없는데요. 뭐 이런 표정인데. 왜 그래? 눈 달린 가오리 기억 안 나? A대. 얘 자꾸 들어가니? A대. B는 C대. D. 맞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일단 표시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지. 여기가 뭐 3A, 4A 이렇게 되겠죠. 왜 뭐 이상해? 아니 괜찮아? 그 다음에 얘들아 또 뭐 좀 찾아봐. 뭐 좀 찾아봐. 뭐 찾아? 응? 각 좀 찾아봐. 각. 이런 데서 각 찾으라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원주각 똑같은 거. 원주각 똑같은 거 표시 좀 해봐. 이제 얘랑 여기 BD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렇게 왔다 간 게 지금 세타라고 만약에 치면 저 동글뱅이를 세타라고 하면 요렇게 왔다 간 건 또 동글뱅이잖아. 맞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니야? 얘를 기준으로 CD를 현으로 갖는 원주각이 얘 세타잖아. 그럼 CD를 현으로 갖는 얘도 동글뱅이 세타잖아. 그럼 뭔 얘기야? 이등변. 사실 이거 몰라도 이렇게 연결하면 이등변인 건 알죠? 각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AD를요. AD를 일단 또 모르니까 B라고 놔. AD를 B라고 놓고 얘들 여기 지금 각 똑같고 마주보는 변길이 똑같으니까 이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이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볼까 해. 자 여기 ABD에서 코사인 법칙하고 여기에서 이제 코사인 법칙하고요. 그 다음에 ACD에서 코사인 법칙 써봅시다. 자 BD제곱은 뭐야? 36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B 곱하기 코사인 세타. 저거 동글뱅이 세타라고 얘기할게. 그 다음에 ACD에서는 얘들아 원래 CD제곱은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CD제곱이나 BD제곱이나 같은 거니까 그냥 BD제곱은 이렇게 시작할게. 그래서 이쪽에서 코사인 오른쪽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 제곱 플러스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B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애들 이거 정리하시면 B 코사인 세타라고 나오거든?
B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가 나와. 정리를 하시면 B제곱 B제곱 없어지잖아. 그럼 이제 끝났어. 답이 나왔어. 답이 나왔어. 우리한테 지금 구하라는 게 A2 요거죠. 근데 얘가 지금 직각삼각형이란 말이야. 어저께는 미적분 하는 애들 이거 연습해서 좀 잘하겠다. 여기가 B야. 여기가 세타야. 뭘 구하는 거였지? A, D, A 맞죠? 이거 뭐라고 해야 돼? B 코사인 세타, 그치? 바로 나오지? 넌 안 나오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애들 이거 내가 너네 작년 요맘때쯤부터 계속 잔소리 했을 거야.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랑 여기랑 빨리 구하는 연습하라고. 분명히 저번에 이거 처음 가리킬 때부터 얘들아 내신할 때 이거 잘해야 돼. 내신할 때도 얘들아 제발 이번에는 잘해야 돼. 내신해야 되니까 꼭 연습해야 돼. 기억나지? 지겹지? 근데 아직도 못하지? 이것들이 얼마나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놓고 일단 연습했다가 또 뭘로? 여기다가 A 넣고 여기다가 세타 넣고 연습해야 돼. 해봐. 너 해봐. 탄젠트. A 탄젠트 세타. 이걸 제발 바로 나오게 하셔야 돼요. 얘들아 이렇게 빗변으로 넘어가면 얘들아 이 세타를 끼고 돌 때 들어가는 삼각함수가 코사인이야, 코사인. 그리고 세타랑 마주보는 쪽으로 갈 때 쓰이는 함수가 사인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빗변에서 이렇게 넘어갈 땐 코사인을 곱하는 거고 이렇게 넘어갈 땐 코사인을 나누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수없이 연습하셔야 돼. 수없이 연습하셔야 되고 이렇게 잘 되고 나면 이게 좀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 놓고 여기 세타 이렇게 놓고 도형이 좀 뒤집어져도 내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연습을 하시고. 근데 여기가 A야. 그럼 여기 뭐라고 해야 돼? 그치, 나오지. 그래서 미적분을 하면 수원수투가 잘 돼. 뭐냐고. 지금 빗변에서 세타 끼고 돌잖아. A 코사인 세타. 여기는 A 사인 세타. 이게 연습이 안 되면 얘들아 문제가 어렵다니까. 삼각함수 여기 활용 문제는 어려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기본적인 길이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딴 생각을 어떻게 하니? 길이는 쓱쓱쓱쓱 잡혀야지. 제발 연습해. 이게 마지막 잔소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야. 여기에서 얘가 B 요렇게 넘어가니까 세타 끼고 넘어가니까 B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끝나요. 그래서 내가 절대값 치기 전 그래프를 일단 그릴 거거든요. 절대값 치기 전 A 파이 X 더하기 B. 그럼 이게 B가 뭐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가운데를 X축으로 잡는데 B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요 가운데 여기가 X축이 아니라 Y는 B일 거야. 여기가 Y는 B가 되고 그 다음에 사인. 범위에 맞는 부분만 그리면 요렇게 그리시면 되죠. 요까지만. 마이너스 A분의 1에서부터 A분의 1까지. 여기를 그려놓고 이제 문제를 봐야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절대값을 칠 건데, 그럼 X축 위치를 설정을 해야 돼. X축을 뭐 여기 놓을지, 여기 놓을지, 여기 놓을지, 아니 뭐 밑에 놓을지, 위에 놓을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정해야 돼. 근데 가족권을 먼저 보세요. 가족권을 먼저 봐봐. 가족권에서 fx랑 0이랑 만나는, 그러니까 fx랑 무슨 축이랑 만나는? x축이랑 만나는
그 x값들의 합이 2분의 1이래. 근데 보세요. 일단 절대값을 쳤을 때 x축이랑 만나는 거랑 절대값 치기 전에 x축이랑 만나는 거랑 같아 달라. 뭔 말인지 알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그래프가 하나 있어. 절대값 치기 전에 x축에서 이렇게 만나죠. 절대값 친 다음에 x축에서 만나는 게 달라지냐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 친 게 x축이랑 만나는 걸 생각하기가 힘들면, 왜냐면 절대값 치는 거 자체가 힘들잖아. 지금 x축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어차피 x축이랑 만나는 건 절대값 치기 전이나 후나 똑같다. 그러니까 그냥 절대값 치기 전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는 모든 실수의 합이 모든 실근의 합이 2분의 1이다. 이걸로 그냥 풀자는 거야. 절대값 치기 전으로. 그러면 x축하고 만나는 게 합이 양수잖아. 합이 양수니까 x축이 여기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너무 가운데를 그었나? 네, 됐어. x축이 여기일 수밖에 없어. 그래야 교점이 양수가 나오지. 얘네 둘이 더하면 2분의 1이라는 거야. 얘네 둘이 더하면. 근데 얘네 둘이 대칭 아니야? 얘네 둘이 대칭 아니야? 이거 지금 얘에 대해서 대칭 아니에요? 얘가 뭔데? 이거 절반. 그럼 띵띵띵 더하면 얘네 띵띵띵 얘네가 지금 등차죠? 그러니까 얘네 둘 더한 게 얘 2배인 거지. 그러니까 쟤네 둘 더한 게 a분의 1인 거야. 그래서 a가 일단 2예요. 자, 그다음 이제 x축이 정해졌으니까 절대값을 씌워볼게요. x축이 정해졌으니까 우리가 저기다가 절대값을 씌워보자고요. 뭐 여기는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맞아? 절대값을 쳐서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 좀 밑으로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올라갔는데. 대충 알아듣죠? 근데 이 절대값 친 그래프가 fx가 나 조건이 뭐예요? fx가 누구랑 만나는? 5분의 2? 5분의 2랑 만나는 게 다 더하면 5분의 2랑 만나는 걸 다 더하면 4분의 3이래. 일단 얘들아 5분의 3이 여기까지 올라갈 수는 없을 거야. 그지? 왜? 여기서 만나면 근이 뭐야 다? 음수지. 그러니까 실근의 합이 4분의 3이니까 뭐 여기 어딘가 있겠죠. 어디겠어? 딱 여기 아니야? 왜 여긴 줄 아니? 여기 지금 x값이 a가 2라서 여기 x값이 4분의 1이야. 그리고 얘랑 얘는 방금 전에도 우리 x축과 만나는 교점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얘랑 얘랑 대칭이죠. 대칭인 거 더했더니 아까 얼마였어? 2분의 1이었지.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하고 4분의 1하고 딱 더하면 4분의 3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 얘가 여기 딱 여기 접할 때 여기가 y는 5분의 3 자리구나. 5분의 2 자리구나. 그러니까 극대값, 다시 말해서 삼각함수 최대값이 5분의 3이 나와야 되는구나. 그럼 a 알고 얘들아 최대값 어떻게 구해? 절대값 치기 전 최대값인 거잖아 얘는. 절대값 치기 전. 절대값 치기 전 최대값은 1 더하기 b 아니야?
이렇게. 얘들아 뭐 표시했어? 뭐 알아? 여기 세타. 여기 K라고 둘게. 여기 K라고 두고. 그럼 여기 세타. 세타로 또 표현할 수 있는 데가 있어. 아까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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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선에서 뭐 많이 쓴다고? 동의각. 여기가 세타. 그러니까 요만큼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 길이 알 수 있을걸? 1대3 내분점이라고 해서 전체 길이가 2니까 여기 길이 2분의 1, 뭐 2분의 3 뭐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외접원 나왔잖아. 외접원. 외접원 나왔으니까 뭐 써야 돼? 사인을 쓰셔야 돼요. 얘들아 지금 ABC 외접원의 반지름을 소문자 R이라고 하고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한대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ABC에서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변 BC가 2R 이렇게 되죠. 맞니? 그 다음에 ABD에서 요렇게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에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마주보는 변 AD가 2R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4R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게 사인 제곱 여기가 세타라고 우리가 지금 둔대야. 이게 지금 51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이 구조를 잘 봐봐. 얘들아 4R제곱 사인 세타 4R제곱 사인 세타 여기서 나오지 않겠어? 응? 얘들아 BC가 2R 사인 세타예요. 그 다음에 AD가 2R 사인 세타고 규림이 깨워. 너 말이야 너 이리 정신 차려. 딱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면 이거 나와. 그지 않니?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 이거야. 그러니까 얘가 AD 제곱 마이너스 BC 제곱이에요. 얘가 AD 제곱 마이너스 BC 제곱. 됐지? 그래서 AD 제곱하고 BC 제곱을 다른 방식으로 구할 건데 다른 방식 뭘로 구하냐? 코사인 법칙. AD 제곱은 여기서 코사인 법칙. 제곱 4K 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2K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BC제곱은 ABC에서 코사인 법칙 쓰세요. ABC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 K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K 곱하기 코사인 세타. 선생님 K도 모르고 코사인 세타도 모르고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직각삼각형이잖아. 여기서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어. 코사인 세타는 K분의 2분의 1이야. 정리하면 2K분의 1이에요. 코사인 세타 대신에 2K분의 1이라고 집어넣으면 돼.
그럼 얘가 다 K에 관한 식으로 통일이 되죠. 그래서 얘네 둘이 빼서 51이다 라고 하면 K 값이 나와. 뭐 나왔어? 근데 여기를 베타라고 놓고 원주각 똑같잖아. ABD 넓이 구해. 2분의 1. ABD. AB 곱하기 AD 곱하기 사인 베타 이렇게. 그러니까 6 곱하기 AD 사인 베타. 그 다음에 CBD. CBD. 여기. 그럼 여기 한 명 길이 4. BC 사인 베타. 2분의 1 4 BC 사인 베타. 그 넓이의 B가 9 대 5래요. 그럼 2분의 1 사인 베타 2분의 1 사인 베타 날려주고 됐음? 그 다음에 여기 약분하면 3 2 그 다음에 비례식은 같은 편에 있는 것끼리도 약분이 돼요. 3 그럼 나머지 정리하시면 6BC 6BC가 5AD 그러니까 AD가 여기 AD가 6K 그 다음 BC가 5K 됐죠? 이제 코사인 알파 알려줬고 코사인 알파를 알려줬고 여기 변 길이도 K로 나타냈으니까 여기 ABC에서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ADC에서 코사인 법칙을 쓸 거야. 왜냐면 알파 공통이죠. AC 공통이죠. 연립할 요소들이 좀 있고 공통이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코사인을. 자, AC제곱은 시작한다. AC제곱은 ABC에서 AC제곱은 36 더하기 25K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5K 코사인 알파 이렇게. ABC에서 쓴 거야 일단. ABC에서. 그 다음에 ADC에서 한 번 더 쓰세요. ADC에서도 AC제곱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 ADC에서 16 더하기 36K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6K 코사인 알파 이렇게. 그럼 요거 이렇게 연립하면 K이 나오겠죠. 코사인 알파 아니까 사인 알파 구할 수 있지. 맞아? 코사인 알파 아니까 사인 알파 구하고 K 구해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넓이 구하시면 돼요. 그지? 기억 안 나지? 처음 본 거 같지? 한 장을 넘겨봐. 앞으로. 122번에 똑같지 않아? 122번 안 했어? 그럼 처음 본 게 맞네. 우리 122번 왜 안 했지?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합시다. 자, 127번. 먼저 하고. 122번이 더 쉬워, 근데. 127번보다. 자, 127번에 얘랑 똑같이 생기지 않니? 그래서 그냥 한번 빼볼 거야.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해봐야 되는 거긴 한데 그냥 뭐 이렇게 빼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 A8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보자. 자, A8 구하려면 여기다 넣어야 되죠. A2 곱하기 A4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근데 또 A4를 한번 구해보면 A2 곱하기 A2 더하기 1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A8을 A2로 여기 지금 A4 대신에 A2 제곱이라고 집어넣으면 A2만 가지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A2 자꾸 나오니까 귀찮으니까 A라고 할게요. 응? A라고 하고 그럼 A8은 A2 그러니까 이걸 A라고 한다 그랬지. 곱하기 A4 A4가 뭐냐면 A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 그래서 이게 A8 이게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낮춰서 식을 이용해서 한 문자로 나타내는 게 좀 중요해. 자, 15 A15 A15 구하려면 여기다 넣어야 될 거야. 그럼 A2 곱하기 A7 마이너스 2 그럼 또 A7은 A2 곱하기 A3 마이너스 2 근데 A3 어떡하지? A3 여기다 넣으면 뭔가 별론 게 뭐냐면 여기다가 A3을 넣잖아. A2 곱하기 A1이 또 나와. 근데 A3을 여기서 만들어봐. 여기서. 여기서 만들어 보면 얘들아 여기다가 N에다가 1 넣은 거죠. A3은 A2 빼기 3 이렇게 돼. 그럼 A2로 통일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A2를 A로 쓰기로 했으니까 여기다가 A라고 집어넣는다 그러면 A 곱하기 A-3 빼기 2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를 A15에다가 A7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 A 곱하기 A7이 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래서 A로 다 통일해 놨잖아. A8에서 A15를 빼. 여기다 넣으란 얘기야. A8에서 A15를 빼. 그게 63인 거죠. 그러면 A가 나와 여기서. 빼보자. 근데 지금 A8이 A 3승 더하기 A 더하기 1이고요. 그 다음에 A15가 A 3승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2A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3차 방정식 나올까봐 약간 쫄았었는데 A 3승이 없어지고 3A 제곱 더하기 3A 그리고 여기 더하기 3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60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0은 0 따라서 A가 마이너스 5랑 4 그럼 뭐 둘 다 이게 지금 두 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항. 우리 두 번째 항을 A라고 간단히 놓은 거야. 그럼 A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그럼 첫 번째 항 구하라 그랬는데 첫 번째 항 어떻게 구하냐? 여기다 구하면 돼. 첫 번째 항 A2는 A2 곱하기 A1 더하기 1 이거잖아. 아니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5라면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5A1 더하기 1 그래서 여기서 A1을 구하면 5분의 6 그래서 망했죠. 모순. 초항이 0하고 1 사이여야 되거든. 그래서 두 번째 항은 4여야 되는구나. 저기다 집어넣어서 초항 구하시면 돼요. 할 수 있죠? 화이팅. 28번. 첫째 항이 이고 공비가 정수인 등비수열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을 2R 이렇게 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2R 제곱. 그래서 여기 앞에 거를 먼저 풀면 R제곱 더하기 R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거 하나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거 요것도 정리하시면 R제곱 더하기 R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둘 다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면 되지. 연립부등식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정수만 찾으면 돼. 요걸 만족하는 범위 중에. 그럼 뭐뭐 나와?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많이 나와요? 뭐라고요? 마이너스 3하고 2 두 개밖에 안 나올 텐데? 그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4에서부터 3까지고 얘가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니까 여긴 등호가 안 들어가서. 응? 1, 2 맞지 않아요? 그럼 너무 많이 나오지 않니? 왜? 등호가 잘못 들어갔어? 제가 뭐 잘못했어요? 12가 아니야? 여기.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랑 1이고 2, 3. 마이너스 3이랑 2. 그치. 그래서 공비가 정수라고 해서 R이 2일 때.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3일 때.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되는데 n번째 항까지 더한 게 122. 바로 더할게요 그냥. n번째 항까지 더하래. n번째 항. n번째 항. 등비수열이잖아. 등비합 공식 쓰면 돼. R-1분의 초항. 초항 얼마지? 문제에서 뭐라 했지? 2. R의 항 개수 승 빼기 1. 그럼 이게 2의 거듭제곱 빼기 2의 거듭제곱 빼기 2가 그지? 122여야 돼. 그러니까 124가 이걸 정리하시면 124가 2의 거듭제곱으로 나와야 돼. 가능해? m이 자연수인데 불가능하죠. 모순. 넌 안 돼. 그럼 여기서 나오겠지. 그래서 122가 얘는 1-R분의 이걸로 하면 되겠네. 1-R분의 초항 곱하기 1-R의 한개수 승. 여기로 2 넘기면 되지. 그죠? 그래서 244는 1 마이너스 m의 마이너스 3의 m승. 대단히 잘못된 느낌인데? 왜 이러는 걸까? 왜 이러는 걸까? R-1분의 초항 곱하기 1-R의 m승. 맞잖아. 나와? 아, 마이너스면 나오겠구나. 자, 그 다음 129번. 얘는 그냥 노가다 하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멋있게 풀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노가다를 해. 번호도 12번이래잖아. 12번.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들이면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지.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 AN이 등차 수열이에요. AN이 등차 수열인데 그럼 B2부터 구하자. B2가 여기다가 1, 2 집어넣은 거죠. 여기다 2 들어간 거니까. 1, 2 집어넣어서 더하는 거야. 얘들아 1 넣어봐. A, 1 빼기 A2 이거야. 맞아. 근데 AB가 얘들아 AN이 지금 등차란 말이야.
등차 수열이라고. 등차니까 얘가 뭐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D 이렇게 나오겠지.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면. 그러면 일곱 번째 항은 B7은 지금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하겠죠. A3 마이너스 A4 또도동 A7까지. 근데 애들 이렇게 앞뒤로 두 개씩 묶으면 이게 뭔 거야? 마이너스 D. 얘도 마이너스 D. 그러면 5, 6도 마이너스 D. 그래서 마이너스 3D에다가 초항 플러스 6D 이렇게 되니까 A 플러스 3D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세 번째 항은 B3은 B3. 근데 여기다가 뭐 더하면 되는 거야? B2에다가. B2에다가 세 번째 항 더하면 되죠. 그럼 얘가 A 플러스 2D잖아. 그럼 A 플러스 D가 되겠네? 되었음? 그럼 얘랑 더해서 2A 더하기 4D가 0이란 얘기니까 초항이 마이너스 2D군요. 이 정도만 가지고 풀 수 있겠지. 그러니까 구하라고 하나 보지. 자, 이제 B1이 뭐지? B1이? 그냥 A1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A라고 쓸게. B2는 마이너스 D지. B3는 아까 구해놨잖아. A 더하기 D지. B4는 마이너스 2D죠. B5는 이게 지금 내가 하는 방식이 아무것도 이해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야. B5는 B4에다가 다섯 번째 항을 더하면 되잖아. 그럼 얘가 A 플러스 4D 아니야? 그럼 A 플러스 4D니까 얘가 A 플러스 2D 이렇게 되겠네? 그럼 A 플러스 2D. 그 다음에 3D. 그 다음에 해보지 않아도 A 플러스 3D. 뭐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알겠네. 마이너스 4D. 그 다음 마지막에 A 플러스 4D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이거 계산하면 되죠. 나오지 않니? 안 나오니?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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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만 남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5, A. 우리가 이거랑 연립을 안 했군요. 요게 나와 있구나. D가 2라고? D가 2라고? 그럼 마이너스 4라고? 그럼 마이너스 20이겠네? AB 길이. 짠. 여기 A, 여기 B. 그래서 여기 좌표를 알파, 여기 좌표를 베타. 그래서 tx 더하기 t 플러스 1하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tx 마이너스 1하고 만나는 점을 알파 베타라고 놓는 거 아니야. 그래서 AB 길이 구하면 되는 건데 근데 얘 근이 같다라고 놓고 얘 근이 알파 베타 아니야?
한쪽으로 정리해. x제곱 마이너스 2tx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는빵. 그럼 여기에서 두 근의 합. 알파 베타가 두 근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2t,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우리 이거 방학 때만 지금 한 10번째 하는 것 같은데 얘들 얘 지금 기울기가 얼마? t. 기울기가 t라는 것은 얘랑 얘의 비율이 몇 대 몇? 1대 t. 그래서 얘의 비율은 루트 t제곱 플러스 1. 이건 비율이야. 지금 내가 써놓은 건 비율. 그러니까 실제 길이를 구하려면 AB 길이를 구하려면 여기 1에 해당하는 길이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 여기에다가 1 더하기 t제곱이라는 거 요걸 곱해야 되는 거지, 비율을.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어떻게 구하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니까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구한다 이거지. 4t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t 플러스 뭐 8이냐 이거?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루트 빵 씌워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넣으면 되지.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이제 AH랑 CH 이거 길이 구하면 되니까 여기 X좌표끼리 빼시면 되죠. X좌표끼리 빼면 되는 거고 A랑 C는 얘들아 얘가 지금 Y축에 뭐야? 대칭. 그러니까 얘 X좌표 알면 얘는 자동으로 알 수 있죠. X제곱하고 얘하고 만나는 거야. 같다고 놓고 한쪽으로 넘겨. 그럼 마이너스 T는 0. 그래서 교점 직접 구해. 교점을 직접 구해야 돼. 왜냐면 이 좌표 알고 이 좌표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길이만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좌표를 알아야지 지금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할 수 있으니까 근의 공식을 써서 좌표를 직접 구해. 2분의 1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A의 x좌표가 2분의 1 플러스 1 더하기 4t인 거고 얘가 H, 그러니까 B, 여기 교점 B, B랑 H랑 X좌표가 똑같으니까 얘가 X좌표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4t인 거고 얘는 X좌표가 뭐야? 얘랑 부호가 반대. 그럼 요거 길이 서로 X좌표끼리 빼서 X좌표끼리 빼서 AH, CH 구해서 마무리해. 자, 24번. 이게 원래 이제 기본 세팅 그림이에요. 여기 접점이니까 당연히 여기 수직. 여기도 접점이니까 이렇게 당연히 수직. 그리고 한 점에서 접점까지 길이는 같고. 그래서 얘네가 여기 앞에 직각삼각형 이쪽에 있는 두 개 보이시죠? 둘이 합동. 얘도 둘이 합동. 됐음?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랬냐면 OAB 넓이가 ST, PAB 넓이가 TT야. 여기가 ST. 그리고 여기 나머지가 TT야. 근데 뭘 구해야 되냐?
그러니까 넓이를 직접 구하려면 뭐 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필요해요. ST분의 TT. 그러니까 정확하게 넓이를 다 모르더라도 ST분의 TT라는 요것만 알아도 되겠네. 요게 뭘 의미하냐면 넓이의 비율. 몇 대 몇인지. 넓이가 몇 대 몇인지만 알아도 되긴 해. 우리가 넓이가 얘들아 여기 3인애가 있어. 근데 여기에 6인애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지금 그냥 이 넓이와 이 넓이의 비율이 궁금했다 이거야. 그럼 꼭 넓이를 구해서 3, 6 이렇게 알아야겠냐고. 아니란 말이죠. 그냥 비율인 2로, 그러니까 딱 2배다. 이렇게만 계산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게 있어. 근데 얘가 지금 밑변이 공통이거든요, 이게. 두 삼각형이. 밑변이 공통이고 이 조만한 게 ST가 이게 높이고 TT는 이게 높이야. 그러니까 이 길이 분의 이 높이 분의 이 높이. 이게 넓이의 비율이야. 맞아? 이해돼 이거? 응?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넓이의 비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넓이를 직접 안 구해도 비율은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이런 거잖아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근데 여긴 밑변 길이가 1이고 여긴 밑변 길이가 3이야. 그럼 두 삼각형의 넓이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3이잖아. 그지? 높이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넓이 비율은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넓이를 직접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넓이 직접 구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구하려면 구할 수 있어. 재용이 좀 깨워. 구하려면 구할 수 있거든? 너무 복잡해. 니네 가뜩이나 계산 못하는데. 그래서 조금 머리를 쓰고 계산을 좀 덜 하자고. 자, 그러면 어쨌든 얘 길이 구해야 되잖아. 이거랑 이게 비율이니까. 근데 이거 구하기 싫어, 이거 구하기가 어려워서 넓이를 직접 안 구하는 거거든요.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아. 일단 이 길이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 전체 길이 자체가. 그럼 여기는 반지름이니까 여기는 뭐 2인가 될걸? 그죠?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돼. 일단 OP 길이 좀 구해봐. OP 길이. OP 길이 어떻게 돼요? 원점하고 점피 사이의 길이니까 T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죠. 이게 OP 길이야. 그러면 AP 길이는 빗변 제곱에서 4를 빼야 돼. 빗변 제곱, 너의 제곱에서 T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에서 4를 빼야 돼. 이게 AP의 제곱이야. AP 길이는 여기다 루트를 씌운 거야. 벌써 별로죠. 그 다음에 이제 닮음을 이용해서 이게 길이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이렇게 복잡한데? 여기를 구하겠다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자 이거지. 자, 다른 방법을 생각할 겁니다. 근데 다시 보세요. 얘들아 어차피 얘랑 넓이가 똑같아. 이쪽이. 양쪽이. 그리고 여기도 양쪽이 넓이가 똑같아. 그럼 이쪽 여기에 있는 OAB랑 PAB 얘 비율을 구하는 것과 그걸 반띵한 요거 있죠. OAB의 절반 이거하고 PAB의 절반 얘하고의 그냥 비율을 구해도 돼. 어차피 2배니까. 얘네 둘의 비율이 ST, TT의 비율하고 어차피 똑같을 거라고. 동의하니? 근데 얘를 M이라고 할까요?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OAM하고 PAM 얘가 몇 대 몇인지 구하겠다 이거야.
얘 비율하고 OAB랑 PAB의 비율하고 같을 거라는 거지. 어차피 얘의 절반이 이거고 얘의 절반이 이거니까 얘네 비율이나 같을 거다. 그러니까 난 얘네 비율로 구하겠다. 근데 이 삼각형 두 개가 뭐냐면 닮았어. 이 삼각형 두 개가 닮았다고. 지금 얘랑 OAM 이거랑 얘가 닮았다고요. 근데 우리가 두 닮은 도형의 무슨 비를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넓이 비를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 맞아? 넓이 비는 길이 비의 제곱인 거 알아? 그래서 길이 비, 닮은 비가 얼마인지 찾을 거야. 봐. 작은 도형에서 빗변이 이거죠. 작은 도형에서 빗변이 OA야. 그리고 요 좀 더 큰 거 초록색. 여기서 빗변이 누구예요? 여기서 길이가 AP지. 빗변이. 이게 길이비야. 길이비. 길이비이자 우리는 이걸 닮은 비라고도 불러. 닮은 비이기도 하고 길이의 비율이기도 해.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넓이비란 말이야. 넓이비. 그럼 뭘 해야 돼? 넓이비를 구하려면 제곱을 해야 된다 이거지. 제곱. 제곱을 해야 넓이비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ST분의 TT 이게 넓이비라 했지. 그러니까 여기에 ST의 넓이비인 OA제곱이 들어가고 4 TT의 넓이비인 AP제곱이 들어가면 돼. AP 아까 구해놨어. 얘 제곱. 그러니까 T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 요거를 얘 대신에 집어넣어서 두 개의 극한값을 구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만 같이 계산해 줄게. 나머지 하나는 네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알아서 계산해. 일단 얘 대신에 우리 아까 구한 거 지금 방금 구한 거 요거 대신에 통째로 집어넣으란 얘기야. 그러면 리미트 t가 2로 갈 때 이 우극한 t-2분의 1 st분의 tt 대신에 집어넣으라고. 그지? 그럼 4분의 한꺼번에 쭉 쓸까? 4분의 위에 거 쓰는데 그냥 바로 써도 되긴 하겠다. t제곱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4 순서만 좀 바꿨었어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 안 해도 바로 약분 좀 보이지 않아? 이 상태로? 불안하면 인수분해하고. 자, 4 곱하기 t-2 여기 인수분해 먼저 하고 t 플러스 2 곱하기 t-2의 전체 제곱이니까 여기 제곱 이렇게. 그리고 뒤에 것도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2 t-2 그럼 이렇게 약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5번. 자, 얘들아, 왼쪽에 있는 조건에서 알려주는 게 뭐야? fx가 몇 차다? 3차.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는 1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알려주는 정보가 뭐가 있어요? f. 마이너스 1이 0이다. 그럼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 그 다음에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얼마다? 2다. 그래서 내가 fx를 3차 최고차항 계수가 1, 그
그리고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 그래서 fx를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럼 얘들아 여기다가 f' 구해가지고 f' 마이너스 1이 2라는 걸 이용하면 한 문자로 통일할 수가 있어. a로 통일. 이걸 가지고 a로 통일. 그런 다음에 뭐가 있어 조건이. f1이 12보다 작아요. f1이 12보다 작아요. 얘들아 이거 가지고 a, b 관계식 만들어서 여기를 a로 통일시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의 범위가 나와. 답 구하는 거야. 해봐. 계산했니? f'x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 사라질 거고 1 마이너스 b가 2. 따라서 b가 a 플러스 1. 그래서 f1을 넣어보면 2 곱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b인데 b가 a 플러스 1이야. 얘가 12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2로 약분 때리고 그럼 2a 플러스 2가 6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와. 그래서 우리 뭐 구하는 거지? F2? F2에 그럼 F2 너 3 곱하기 4 더하기 2a 더하기 a 플러스 1 b 대신에 그럼 여기다가 a에다 2 넣으면 최대값 나오겠죠? 응? 자, 그 다음에 옆에 거. 자, 27번. 27번. fx가 나와 있죠?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10이야. 얘들아 문제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 있거든? 그죠? 좀 다르게 생겼지? 내가 인수분해 해놨어. fx가 공통으로 있길래 좀 뽑아냈어요. 자, 우리가 이런 함수를, 얘들아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하냐면 분수함수라고 하는 거야. 분모에 x가 있는 함수, 분수함수. 근데 분수함수는 항상 뭐가 문제냐면 분모가 0이 되는 게, 그치? 분모가 0이 되는 게 문제야. 분모가 0이 되면 극한값이 있으려면 0분의 0꼴이어야 돼.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값이라는 게 존재를 하려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x-1이야. 그리고 여기가 fx야. 그럼 분모 0 됐잖아. 극한값이 있으려면 분자도 같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들아 이렇게 돼 있어. 분모가 0이 돼 안 돼? 안 되지. 분모 0 안 되면 그냥 대입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 분모가 항상 0인 게 문제인 거지. 0이 될까 봐 문제가 되는 거지. 분모가 0이 안 되면 그냥 대입하고 끝나는 거야. 극한값이 무조건 있어요. 어? 됐음? 그니까 분모가 0이 안 되게 하면 돼, 일단은. 어? 분모가 0이 안 되게 하면 돼. 그럼 얘가 0이 안 되게 하거나 아니면 fx-kx-2k 얘도 0이 안 되게 하면 돼. 그럼 분모가 0이 안 돼. 그러니까 분모가 0이 안 되면 애초에 문제될 게 없다고. 그냥 대입하면 극한값이 나오는 거야. 근데 보시면요. fx 원래 얘는 0이 안 돼요. 붕 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특별한 조건이 없어도 돼. 근데 얘가 0이 안 되려면 대입해볼까? 6 마이너스 k 곱하기 x 더하기 12 마이너스 2k가 0이 안 되면 되는 거지. 2차 방정식이 0이 안 되면 되는 거죠. 2차 방정식에 근이 없으면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돼. 됐어요? 여기서 k 범위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분모가 0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고, 얘들아 분모가 0이 될 수도 있잖아. 모르잖아. 얘 때문에 0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얘는 0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얘가 0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면 어떡할래 이건 거지. 어? 어차피 fx분의 1은 0이 안 돼. 0 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없어. 그럼 나머지 여기다 다시 써놓을게. 6 마이너스 k 곱하기 그냥 다 대입해서 이것도 k 12 마이너스 2k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0이 된다면 그럼 분자도 뭐가 돼야 돼? 분모가 0이 된다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극한값이 무조건 있어야 된대잖아. 근데 분모가 0이 됐는데도 극한값이 있으려면 얘는 무슨 꼴? 0분의 0꼴밖에 없다 이거지. 0분의 0꼴밖에 없다. 0분의 0꼴이 되려면 일단 애들아 A가 뭐가 돼야겠어? 분자가 0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A가 일단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갈 때 얘기가 되는 거야. 0으로 갈 때 분자가 0, 분모도 0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들아 지금 분자 0 만드는 게 몇 개야? 분자 0 만드는 게 몇 개예요 지금? 분자 0 만드는 게 누구 때문에 0이 되는 거야? 얘들아 x가 0으로 갈 때 이 0으로 만드는 놈이 누구 때문이야? x 때문이잖아. x가 몇 개 있어? 0 만드는 애가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요. 그럼 밑에도 몇 개 있어야 돼? 2개 이하로 있어야 돼. 분모는 2개 이하. 한 개만 있거나 2개 있어야 돼. 근데 한 개만 있게 하려고 여기를 0 만들었더니 자연스럽게 얘도 같이 0이 돼버리는 상황. 아, K가 뭐인 것도 가능. 6인 것도 가능. 지금 내가 0분의 0꼴에서 왜 제가 2개 이하라고 했는지 이해를 해? 이게 함수의 극한에서 심화 과정 중에는 중요한 얘기야. 0분의 0꼴에서 우리가 0분의 0꼴을 뭐라고 불러? 부정형. 뭐가 안 정해졌다는 거야? 정해지지 않은 형태이다. 뭐가 안 정해졌냐? 극한값이 있는지 없는지 정해지지 않았다. 똑같은 0분의 0꼴 안에서도 극한값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리가 0분의 0꼴이라고 하면 무조건 형태가 이렇게 나와. 이런 꼬라지를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x가 a로 갈 때 0이 되려면 반드시 x-a라는 인수를 갖게 돼 있어요. 니네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보통 하나씩 갖는 경우가 제일 흔하고 꼭 하나가 아니어도 돼. 하나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가 아닐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하나가 흔하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풀었냐면 그냥 인수분해 약분 대입하면 답이 나왔단 말이야. 그게 아주 쉬운 기초적인 계산 문제니까. 근데 이게 총 3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n이 만약에 n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분자가 분모보다 0으로 만드는 인수를 더 많이 갖고 있다면 인수를 더 많이 갖고 있다면 이 극한값은 0이 돼요. 무조건. 분자가 인수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0이 돼. 분모 분자의 인수를 똑같은 개수를 가지고 있다면 얘는 알파로 수렴하는데 수렴은 하는데 극한값이 존재는 하는데 0이 아닌 값으로 존재를 해. 분자가 더 많으면 무조건 0으로 극한값이 있어요. 개수가 똑같으면 극한값이 있긴 한데 0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자가 더 적게 갖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분모가 더 인수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땐 극한값이 없어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야. 아까 그래서 분모가 0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분모가 0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했잖아. 분모가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 돼야 돼. 근데 분자가 0이 되려면 x가 0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럼 x가 0으로 갈 때 인수는 x잖아. 근데 위에 지금 x가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근데 극한값이 있어야 돼. 근데 극한값이 있으라 그랬지 그게 꼭 0이 아니란 얘기는 없잖아. 극한값이 0이어도 되고 0이 아니어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분모가 인수가 똑같이 있거나 더 적게 가지고 있다. 제가 분모가 x가 있거나 x라는 인수를 갖고 있거나 x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면 된다. 이 얘기인 거야. 그래서 x를 갖게 하려고 상수항을 0을 만들었더니 1차항이 같이 0 돼버리면서 그냥 x제곱이 된다는 거지. 됐어?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개념이 중요해, 개념이. 자, 28번, 29번 풀어보세요. 헉! 나만 맨날 바빠. 자, 숙제. 수기미. 수기미 수투 63초까지 3점. 겁나 쉬워. 미분하고 막 이런 거야. 이러지 마. 말이야. 그 다음에 복습 노트. 오늘 몇 개쯤 했더라? 하나, 둘, 셋, 넷, 다 10개. 여기서 15개만 할까? 얘들아, 모의고사, 수원, 수투, 통틀어서 자기가 골라서 수업 시간에 한 것 중에 골라서 15개야. 앞에 모의고사 해설도 했잖아. 여기서 하셔도 되고, 수원 수기미에서 해도 되고, 수투 방금 푼 거 4점짜리 중에서 해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15개 채워와.